네, 이제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에 있어서 세 번째 수업에서는 수익률의 곡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시간이고요. 우리 채권의 수익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일반적인 수익률 곡선에서 채권 시장에서 장고 단저라는 현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장고 단저입니다. 길면 높고 짧으면 낮다라는 건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3개월짜리 예금금리보다는 6개월짜리 예금금리가 높다. 그리고 6개월짜리 예금금리보다는 1년짜리 예금금리가 높다. 라는 건데요. 채권의 잔존만기랑 금리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수익률 곡선이라고 합니다. 장고 단저 현상이라는 것이 반영된 채권의 잔존만기와 금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수익률 곡선, 일드 커브라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우리 채권의 수익률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가로축이 만기가 되고요. 세로축이 수익률이 됩니다. 그런데 만기가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높다. 장고 단저. 이게 채권 시장의 일반적인 수익률 곡선입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익률 곡선 그림에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그려준 그림이 그래프죠. 그래서 잔존 만기가 길어질수록 채권 수익률은 올라간다. 이게 일반적인 채권의 수익률 곡선입니다. 변형된 수익률 곡선들도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들도 있으나 아주 드문 경우이고요. 경제 환경이 급격히 달라진다든지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곡선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수평형 곡선이라든지 특이하게 우하향 곡선이라든지 봉우리형 곡선이라든지 계곡형 곡선도 있다. 이런 것들도 있다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채권의 수익률 곡선, 일반적인 수익률 곡선, 일드 커브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드 커브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일드 커브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일드 커브가 상승한 것은 채권 시장의 약세, 앞부분이네요. 일드 커브가 하락한 것은 일드 커브가 하락하면 채권 시장의 강세, 일드 커브가 상승한 것은 채권 시장의 약세라고 부릅니다. 설명을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렇게 일드 커브가 있는데 일드 커브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말은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가 하죠. 같은 만기일 때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은 수익률이 떨어졌다.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배웠죠.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의 가격이 오르는 시장, 당연히 채권 시장의 강세를 말하는 거겠죠. 반대로 일드 커브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드 커브가 상승했다는 것은 수익률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수익률이 올랐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 채권의 가격들이 하락을 합니다. 당연히 채권 시장의 약세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드 커브가 위로 움직였다, 아래 움직였다에 따라서 채권 시장의 강세, 채권 시장의 약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드 커브가 움직이는데 비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도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장단기, 단기와 장기의 차이가 확대된다. 확대되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기울기가 가팔라집니다. 확대되면 이렇게 기울기가 가팔라지는데 이거를 일드 커브 스티프닝이라고 부릅니다. 일드 커브 스티프닝이라고 부르고요.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기울기가 평평해지면 우리는 일드 커브 플래트닝이라고 부릅니다. 일드 커브 플래트닝. 그래서 일드 커브 스티프닝, 일드 커브 플래트닝 두 가지를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국면을 불리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일드 커브가 하락을 하는 거라고 했나요? 일드 커브가 상승을 하는 거라고 했나요?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일드 커브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것을 불플래트닝이라고 한답니다.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일드 커브가 하락을 하는데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가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불플래트닝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을 불스티프닝이라고 합니다. 불리시와 플래트닝, 스티프닝을 결합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채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 채권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일드 커브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일드 커브가 상승하는 국면은 베어리시라고 한답니다. 베어리시라고 하고요.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것을 베어 플래트닝이라고 하고요.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을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합니다. 합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불리시는 어떤 경우죠? 강세장입니다. 채권. 일드 커브 하락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플래트닝, 그 다음에 불스티프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 그 다음에 베어리시라는 것은 채권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것이고 일드 커브가 상승을 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것을 베어 플래트닝이라고 합니다. 채권 시장이 약세장에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을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세장에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는지, 약세장에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네 가지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불리시 시장이 있고요. 우리는 불리시 시장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채권 시장이 강세장일 때입니다. 강세장이 불리시고요. 강세장에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되느냐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불리시에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을
장단기 스프레드가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확대되는 것을 불 스티프닝, 확대되는 것을, 이거는 평편해지죠. 그래서 불 플래트닝, 베어장에서 평평해지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것을 베어 플래트닝,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을 베어 스티프닝. 이것은 채권의 약세장입니다. 베어릿이 약세장에서 장단기 스프레드를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신용 등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채권은요, 이율이 다 다르고요. 그 이율은 신용 등급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채권은 신용 등급이 있다. 근데 신용 등급이 없는 것도 있었죠. 예, 앞서서 우린 첫 번째 시간에서 신용 등급이 없는 것들도 배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무위험 채권으로 간주되어서 신용등급 평가를 받지 않으며 등급을 RF라고 표현한다. 신용등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채권의 신용등급은 국내에서는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한채, 지방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신용등급이 없지만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있어서요. AAA에서부터 아주 신용이 불량인 D까지 평정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의 신용등급 분류와 기업의 예시입니다. AAA가 제일 높은 등급이고요. 다음 등급이 AA, 다음 등급이 A, BBB, BB, B, CCC, CC, C, D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D까지 내려가게 되면 원리금 지급 불능 상태라고 해서 굉장히 회사의 신용도가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불량한 회사, 내려갈수록 불량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채권에도 신용등급이 있지만 기업 어음에도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기업 어음은 공기업이나 일반 기업에서 단기 자금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이 되겠습니다. 채권과 어음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어음은 단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년 이하의 만기로 주로 발행하지만 채권과는 다음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등급이 부여된다 해서 등급이 조금 다르죠. 기업 어음의 등급은 참고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 스프레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붉은 글씨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신용 등급을 부여받은 채권들을 보통은 크레딧물 또는 신용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크레딧물과 무위험 채권인 지표 채권과의 금리 차이를 크레딧 스프레드 또는 신용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채 3년물의 금리가 3%이고요. AA 등급 회사채의 금리가 3.5%라면 AA 등급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는 50bp가 되겠습니다. 50bp라는 것은 0.5%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위험 채권인 국채의 금리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신용 등급이 있는 채권의 금리 차이가 크레딧 스프레드 또는 신용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BP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BP는 채권 시장에서는 흔히
0.01% 금리 단위를 1bp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표 채권 금리가 하루 동안 0.05 상승한 것을 5bp 상승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장에서는 금리가 오르고 내림을 0.5% 올랐다, 0.25% 올랐다 라고 표현도 하긴 하지만 보통 50bp 올랐다, 25bp 올랐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식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용등급별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잔존만기가 길어질수록 가격 변동성과 불확실이 커지는 요인은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더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 종류일수록 장단기 금리차가 더욱 크다라고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겠습니다. 만기가 만약에 이렇게 10년으로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채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기 때문에 금리가 3년일 때나 5년일 때나 7년일 때나 10년일 때나 금리가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크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도 크지 않다라는 건데 반면에 신용등급이 떨어질수록 예를 들어서 회사채 A 플러스의 채권을 보면 국고채보다는 신용등급이 낮고 신용등급이 낮다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험한 채권을 오랜 기간 투자하려면 당연히 수익률을 많이 줘야 투자를 할 것입니다. 5년짜리 채권이 있고 10년짜리 채권이 있는데 수익률이 같다라면 투자자는 누구나 5년짜리 채권을 사서 2번을 하고 싶어 할 것이지 언제 불어날지 모르는 회사의 채권을 10년이나 보유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질수록 만기가 길다라면 큰 이유를 제시해야지만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는 채권에 비해서 채권의 기울기보다 훨씬 더 가파라지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는 더 크게 된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떨어질수록 장단기 금리차는 커질 것입니다. 기울기도 가팔라질 겁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그렇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장단기 금리차는 크게 된다. 기울기는 더 커진다. 가팔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크레딧물이 국채에 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것을 신용 스프레드 축소로 이해할 수 있고 국채에 비해서 약세를 보이는 것을 신용 스프레드 확대로 표현하는데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장단기 금리차가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 국채에 비해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요. 채권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채권이 국채에 비해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익률은 낮아졌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채권에 비해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말할 겁니다. 앞서 배웠지만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될수록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서 위험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국채에 비해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선호도가 높다는 거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겁니다. 반대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됐다는 것은 조금 더 위험해졌다는 것을 말할 거고요. 위험해졌다는 것은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팔라졌다라는 것을 말할 겁니다. 제가 신용 등급이 낮아질수록 가팔라진다라고 말씀드렸고 가팔라질수록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가팔라졌다,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팔라졌다라는 것을 말할 겁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채권의 수익률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채권의 수익률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면 되고요.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답을 찾으셨나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익률 곡선이 상승한다는 것은 일드 커브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 시장의 약세를 의미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일드 커브가 상승하는 것은 채권 시장의 약세, 베어리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익률 곡선이 하락하는 것을 채권 시장이 강세, 불리시라고 배웠습니다. 2번 보면 채권 시장에서는 잔고 단절 현상이 있는데 이는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함을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불리시란 강세장을 말하는 거고요. 유동성 선호 이론에 의하면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짧은 채권을 선호할 겁니다.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기울기가 가팔라지고요. 이를 스티프닝이라고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채권 투자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고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채권 투자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이자 수익과 표면 이자로 받죠. 그 다음 자본 손익,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사서 발생하는 손익이 있겠죠. 맞는 거고요. 2번, 이표채의 경우 이표일까지 쌓인 이자가 지급되면 이자 평가액은 다시 0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매번 그 기간에 맞는 이자만큼씩 받아 나갑니다. 3번은요. 매입금리보다 매도금리 또는 평가금리가 높아지면 자본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샀을 때 금리보다 매도금리 또는 평가금리가 높아진다.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뭐죠?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할 때 금리가 높아지죠. 채권에 10,000원 하던 채권이 9,000원이 되어야지
5% 이자가 만원일 때 5% 이자가 9,000원일 때 받으면 더 크겠죠. 금리가 높아지죠. 그래서 자본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본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입금리보다 매도금리, 평가금리가 낮아지면 매입금리보다 매도금리, 평가금리가 낮아지면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매입금리보다 매도금리 또는 평가금리가 높아지면 자본 손실이 발생한다. 이 말은 금리가 낮아지면 이익이 발생한다. 즉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이 말입니다. 앞서서 배웠죠? 우리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 잠깐 수정할 내용이 있겠습니다. 3번에 보면 4번 문항에서 듀레이션이 짧거나 보유하는 채권의 금액이 적을수록 듀레이션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이 사이에서 빠진 글자가 있습니다. 듀레이션의 위험은 증가한다 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옳지 않은 답 찾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답을 찾으셨나요? 답은 몇 번인가요?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듀레이션의 제가 위험은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예. 답은 4번인데요. 4번만 보겠습니다. 듀레이션이 짧거나 보유하는 채권의 금액이 적을수록 듀레이션의 위험은 증가가 아니죠. 듀레이션이 짧으면요. 위험도 짧아지겠죠. 듀레이션은 만기와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만기가 짧으면 듀레이션의 위험도 짧아지죠. 위험은 만기가 길수록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4번. 듀레이션이 길거나 보유하는 채권의 금액이 많을수록 위험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3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오늘 10주차에서 공부했고요. 11주차에도 채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